안녕하세요. 발달심리 전문 음악치료사 리브TV 이현주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과 집에 하루 종일 있으시면서 많이 힘드시죠? 집에 하루 종일 있으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내 아이가 요즘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는 게 아닌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절제와 기쁨이라는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과 게임 사용에 관하여서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석사를 마치고 게임문화재단 국고사업인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치유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 음악치료 프로그램 개발 연구원으로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업에서 의사 선생님들과 전문가분들과 같이 회의하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참 많이 배웠고, 또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느낀 게 청소년들 뿐만이 아니라 영유아 스마트폰 사용부터 교육과 또 조절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리브TV에서 영유아 스마트폰 사용이나 또 게임에 관하여 짧게 계속 영상을 연재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미리 말씀드릴 점은 저의 스마트폰도 보고 있네 하고 이런 판단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요즘에는 안 보고 있는 친구들은 또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마다 저마다 가지는 강점과 개성이 다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공격성이나 에너지가 높이 태어난 친구가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엄마 반경 50cm 안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규칙을 한번 이야기해서 잘 듣는 것처럼 보이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몇 번 연습을 해서 정확하게 잘 지키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내 아이 또 다른 아이 모두 사랑의 눈으로 마음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어떻게 스마트폰이 요즘에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좋은 스마트폰을 왜 조절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조절을 하려면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어떻게 기르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하나 볼 텐데요. 아이패드에 푹 빠진 3살짜리 딸에게 어떤 엄마가 그림책을 쥐어줬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그림책을 받아들어서 손가락으로 터치하고 드래그 하듯이 이렇게 아이패드 다루듯이 그림책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림책이 아이패드 같은 구동을 하지 않으니 신경질을 내며 책을 던져버리고 때를 쓰며 우는 거였어요. 처음 어머니가 아이에게 패드를 쥐어줬던 목적은 한글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글 교육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처음에는 성공적으로 보였죠. 근데 여기가 중요하죠. 하루에도 몇 시간씩 아이패드로 한글 공부를 했는데 외출을 할 때나 손님이 왔을 때나 조용히 공부만 했대요. 그러다 몇 달 뒤에 부모가 이제 문제를 느낀 것은요. 아이가 또래 친구들이 집에 와도 뭐 놀지도 않고 장난감도 가지고 놀지 않고 패드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도 반짝했던 언어 구사 능력은 점점 또래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도 느꼈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서야 딸에게 아이패드를 떼어놓으려는 하지만 쉽지 않죠. 전쟁에 들어간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2살 때부터 게임기를 만졌던 4살짜리 남자아이가 온라인 게임이나 스마트폰 게임 모두 자유자재로 다루는 거예요. 근데 엄마의 걱정이 이렇게 단어만 내뱉지 이게 문장으로 연결하여 말을 구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4살인데. 그리고 아이는 또래랑 어울리지도 않고 또 아까 앞의 사례처럼 집에 누가 와도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히스토리를 봤더니 엄마는 유명 인터넷
카페 운영자인데요. 결혼 후 남편과의 불화로 컴퓨터에만 매달렸고 그 시간 동안에 아이는 닌텐도 같은 게임기를 이렇게 쥐고 혼자 오래도록 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엄마가 게임기를 뺏으려고 하면은 엄마를 이렇게 때리는 공격성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사실 첫 번째 사례나 두 번째 사례 같은 사례가 특이 케이스가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우리 주변에 슬프지만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사례가 되었어요. 최근에 저도 카페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 앞에 이제 아이가 엄마랑 카페에 와서 폰을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어서 이제 엄마가 집에 가려고 폰을 뺏으니까 아이가 엄마를 째려보고 소리를 지르고 그게 엄마를 때리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요즘 스마트폰 최초 이용 시기가 평균 2.27세라고 하고요. 사실 이게 2013년도 육아정책연구소 조사 결과니까 지금은 더 낮아졌을 것이고요. 그리고 만 1세 이전 사용률이 28%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보여주는 유튜브에 구독자가 많은 또 조회수가 많은 채널 순인데 상위 랭킹된 순위들이 바로 우리 영유아 친구들이 많이 보는 채널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유튜브에서 키즈 유튜브를 따로 만들었던 그런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유아동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금 현황이 해가 갈수록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유아동과 청소년의 비율이 다른 연령에 비해서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의 그 스마트폰 중독 위험률이 점점점 높아지는데 사실 12세 이하 5명 중 1명은 스마트폰 과의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파트 놀이터만 가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너무 많이 보면 좋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께서 조절을 시도하세요. 근데 실패를 하는 이유를 알아봤더니 제일 많이는 주변에서 다 하니까 내가 내 아이 단속을 해도 식당 갔는데 옆 테이블에서 보고 있으면 내 아이 안 보여주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한테 피해를 줄까 봐. 어디 가서 어른들끼리 이야기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죠. 근데 스마트폰을 쥐어주면 아주 조용하고 분위기가 정돈이 되는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식탁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밥을 잘 안 먹으려고 하니까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스마트폰을 보면 밥을 먹으니까. 근데 이제는 스마트폰 없이는 밥을 안 먹으려고 하는 경우로 생기는 거죠. 솔찬히 이제 등하교 시간이 되면은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등원을 하는 유치원생 친구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유아 스마트폰 게임 하는 종류들인데요. 많이 하는 종류들이에요. 여기 상위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친구들이 많이 좋아하는 게임이고요. 보시면 연령이 9세 이상이에요. 9세 이상이고 사실 이런 프로그램이나 아이들이 많이 보는 동영상이나 게임의 연령이 매겨지지만 연령이 매겨지는 기준도 정확하지 않을 뿐더러 이거를 보는 아이들이 표기된 연령보다도 훨씬 낮은 연령의 아이들이 많이 노출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친구들이 많이 보는 영상들이죠. 보시면 12세 관람가인데요. 사실 이 맥카드 종류와 카봇 종류는 남자친구들 4, 5세 이전에 다 뗍니다. 시작을 해서 다 떼고 그래서 2019년에 개봉한 헬로카봇 7 같은 경우에는 자체 조절하여 7세 이상으로 내렸지만 사실 이것도 7세 이하의 남자친구들 많이 보는 영상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신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2018년에도 12세이고요. 지금도 12세고요. 저희 아이가 12세가 돼도 안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에요, 사실. 근데 이거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할 거 없이 되게 많이 이 영상 보고 또 뮤지컬로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영유아 친구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여줄 때는 아이들용으로 나왔다고 해서 다 보여줄 필요도 없고요. 아이들 다 본다고 해서 다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영상을 보여주는 모든 장르는 부모님께서 보고 결정하시는데 뒤에 가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좀 큰 자녀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우리 큰 자녀들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직장인의 5명 중 4명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게임이나 영상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4가지의 유형이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뭘 하나, 정보 과다형,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정보 수집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 정작 일을 할 시간이 없는 유형.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인데 온라인 상에서는 온라인 채팅이나 아니면 뭐 댓글을 다는데 굉장히 집착적으로 임하는 사람들, 또 게임 중독형, 그리고 웹서핑형, 어떤 일을 하는데 기사를 탐닉하거나 뭐 기사를 타고 유튜브를 타고 하는 일정의 웹서핑을 하지 않으면 일을 시작할 수 없는 강박적인 행동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중독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게임 중독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10대, 20대 자녀들 중에 게임의 이용률이 80%를 넘어 거의 9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10대 친구들, 20대 친구들이 게임하는 종류는 애니팡부터 배틀그라운드까지 게임의 종류는 다르지만 대부분 게임을 한다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WHO에서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 코드로 등록했다는 거예요. 이 질병 코드로 등록했다는 말은 게임 이용 장애, 즉 게임 중독을 이제 질병으로 보고 치료하겠다라는 말인데요. 이 질병 코드로 등록하기 전에 정말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사실 지금도 논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논의가 있는 국제학회가 한국에서 있을 때 제가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많은 세계외 또 우리나라의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무엇이냐면 게임 중독을 이렇게 질병으로 보기 딱 단정짓기 어려운 이유는 게임 중독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니까 많은 이유들, 그러니까 게임 때문에 중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심리적, 사회적인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게임에 중독된다는 것. 그리고 인터넷이나 게임은 누구나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독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건데요. 이거는 뒤에 이제 예방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게임 중독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과 중국인데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 그 입시 경쟁이 심한 사회 문화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가에 영향을 많이 주는 곳이 바로 가정과 학교입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행복을 많이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많죠.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안은 부재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현실적인 대안을 이렇게 마련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게임입니다. 왜 현실적인 대안이 되냐 하면 우리나라는 어디서든 와이파이가 터지고 그리고 빠릅니다. 게임 산업이 발달하면서 게임이 굉장히 재밌어졌어요.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도 아이들이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었죠. 그러한 이유는 게임 행동을 증가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이들이 게임에 열광할까요? 우리 이제 친구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인터넷이 있었고 태어났을 때부터 눈앞에 스마트폰이 있었습니다. 소위 뽀로로 세대 친구들을 기준으로 뽀로로 세대 친구들과 아닌 우리 부모 세대들의 큰 차이는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 컴퓨터를 기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배운 세대고 우리 친구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터치 화면이 눈앞에 있었던 그러니까 인류가 마치 스마트폰을 쥐고 시작한 것 같은 세대인 거죠. 즉 미디어를 생각하고 활용하는 가치관이 굉장히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자녀들은 어느 순간 부모가 모르는 인터넷과 게임의 세계로 점점 들어가고 부모들은 모르기 때문에 더 불안합니다. 그리고요. 게임은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아주 줘요. 음향으로, 시각으로, 레벨로, 점수로. 사실 이런 즉각적인 확실한 인정과 칭찬을 현실에서는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인정과 칭찬보다는 오히려 자존감 낮아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대인관계가 힘들다거나 어떤 신체적인 열등감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우울이 있다거나 하는 친구들이 현실 세계에서 어렵지만 이거를 도피처로 게임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은 아직까지 인지나 정서나 여러 가지들이 아직 발달 중이기 때문에 내가 우울한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자녀들이 평소랑 좀 다르게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공격적이고 반항적인 모습이 빈도가 많아졌거나 했을 때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쩌면은 자기들이 컨트롤해서 내가 원하는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가상 공간이 현실 세계에서 자기 기분대로 자기를 대하는 부모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위로가 되는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스마트폰 그 게임 과몰입 게임 중독에 대한 질병 코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질병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술은 술 때문에, 알코올 때문에 중독이고 니코틴은 니코틴 때문에 중독인데 게임은 게임 때문에 중독이 아닌 거예요. 인터넷 때문에 중독이 아닌 거죠.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어려움,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여러 요건들 때문에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게임 중독이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공존질환. 대표적으로는 우울, 충동성, ADHD 이런 공존질환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게임 중독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리고 낮은 친밀감, 대화도 적고 갈등이 많은 가족 환경, 또 힘든 학교 생활, 또 무직과 같은 직업 문제가 있을 경우에 게임에 의존하고 과몰입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합니다. 네. 이것은 제가 연구한 프로그램으로 실제 세션에서 활용해본 중3 친구들과 활용해본 건데요. 우리 중학생 친구들이 사실 그 외로움의 정서를 게임과 몰입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게임 중독이라는 행동만 보고 그 중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게임을 왜 하게 됐는지 그 아이들이 게임을 하게 되는 자동적인 행동 패턴, 사고 패턴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발견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친구들이 보였던 감정 중에 대표적인 감정이 외로움의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로울 때, 주로 집에 혼자 있을 때, 그럴 때 컴퓨터를 켜서 부팅을 하거나 PC방을 가는데 게임을 할 동안에는 그것들을 잊어버리죠. 하지만 다 하고 났을 때, 게임을 많이 하고 났을 때 외롭다거나 오늘도 또 게임을 이렇게 많이 했네 하는 죄책감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조절을 왜 해야 하는가? 이렇게 좋은 스마트폰을 왜 조절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영유아 스마트폰 발달에서 뇌 발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세 이전이 뇌 발달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뇌 발달이 막 이루어지는 3세 이전에 스마트폰에 많이 노출이 된 경우에는 영유아 스마트폰 증후군이라고 하여 팝콘 브레인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팝콘 브레인, 즉 팝콘이 터지듯이 우리 뇌가 빨리 변하는 스마트폰에 익숙해져서 그보다 느리게 움직이는 현실 세계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는 뇌가 되는 것, 그것을 팝콘 브레인 뇌라고,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는 근육이 없는 뇌, 즉 아이들이 이제 크면서 엄마의 최고의 베이비시터, 스마트폰으로 엄마가 힘들 때, 또 때로는 급할 때 스마트폰을 보여줬지만, 아이가 이제 조금 자라면서, 이제 좀 책을 좀 보여줄까 하고 좋은 책을 좀 이렇게 들이밀지만, 안 보죠. 안 봅니다. 아무리 좋은 책을 줘도 안 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보다 재미가 없어요. 사실 이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시죠. 스마트폰보다 재밌는 게 크게 없으시죠. 여러분들의 휴식이자 쉼이자 취미인 스마트폰. 근데 우리 아이들은 더 그렇습니다. 어떠한 장난감도 책도 스마트폰이 주는 음향, 색감, 그런 속도 이런 것들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 3에서 6세의 뇌 발달에는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뇌들이 이곳저곳에서 발달을 하는데 이런 발달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부모와 친구와 서로 상호작용, 인터랙션이 필요해요.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런 뇌 발달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야 할 시간에 이제 일방적으로 정보를 주는 프로그래밍된 스마트폰에 많이 노출이 된다면 이런 뇌 발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겠죠. 전전두엽은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가장 많이 발달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전전두엽입니다. 결정하고 판단하고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는 지휘관 역할을 하는 이 전전두엽은 뇌 영역 중에서 제일 늦게 발달하는데 바로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발달을 해요. 그 말은 아직까지 우리 자녀들의 전전두엽은 공사 중이다. 아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성인보다 영유아 또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게임 중독이 훨씬 더 취약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 이상 게임을 한 어린이의 전두엽이 발달되지 않아서 ADHD에 걸릴 가능성이 2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가 나왔어요. 게임의 빠른 전환이 아이가 게임에만 더더욱 몰두하게 하는 거죠. 또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이 우리 게임이 정말 공격적이야. 게임과 이 공격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뇌가 현실과 게임을 구분하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공격성을 분출하거나 또는 폭력 장면에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니까 폭력 장면이나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장면을 봤을 때 훨씬 더 뇌가 둔감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게임 개발자들이나 게임 회사 등에서는 게임이 우리의 공격성을 현실에서 분출하지 못한 걸 게임에서 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게임에서 나타나는 공격적인 장면에 많이 노출이 됐을 때 우리 뇌가 둔감해진다는 것도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우리 아이 또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힘을 한번 길러볼 텐데요. 어떻게 하면 힘을 기를 수 있을까? 가정에서 어떻게 노력해 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요, 주도권.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부모님께서 스마트폰 사용의 주도권을 쥐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아이의 손에 넘겨주지 마십시오. 영상을 볼 때요, 항상 부모의 가시거리 안에서 아이가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반드시 부모가 내 아이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보고 있는 영상은 부모가 미리 선별한 그 리스트 중에서 아이가 오늘 보고 싶은 영상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시계는 생각해 보셨듯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몇 분을 볼지 유튜브를 보면은 감사하게 시간이 나와 있죠. 그 시간의 총 합산 시간을 생각해서 오늘은 몇 분 정도를 볼지 또는 몇 개 정도를 볼지 아이랑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 약속을 하고 아이가 스스로 스마트폰을 꺼서 엄마 여기요 하고 TV를 꺼서 엄마 여기요 하고 줬을 때 정말 많이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막 잘 못했을 때는 엄청 뭐라 하시면서 이렇게 기특한 행동을 했을 때는 그게 그래 하고 당연히 넘기시게 되는데 정말 많이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 4가지가 되게 단순하게 느껴지시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훈련이 돼 있지 않는 친구들에게는요. 어렵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많은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런 훈련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워도 해야죠. 하지만 좀 더 오래 걸리고 그래서 연령이 낮을 때부터 이런 연습들을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네. 2세 이전에는 미디어 화면 노출을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사실 맥시멈이죠. 2세보다 더 늦을수록 좋다는 것이 의견이에요. 더 늦을수록 좋고요. 아이들이 미디어를 혼자 보지 않도록 소파나 방 안에서 혼자 보지 않도록 하시고
학령기 아동의 경우에도 하루 한두 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고 잠자는 방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방금 설명드린 것 같은 규칙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아동의 그 인지 조절 능력을 봤을 때요. 아이들이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자기 행동을 조절한 친구들이 그렇지 않은 친구들보다 인지 조절 능력이 훨씬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구들은 지금 한창 자신만의 호기심 영역을 막 발달하고 막 궁금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는 시기예요. 그래서 중독에 잘 빠지지 않는 자립심 강한 뇌를 만들어야지 친구들이 스마트한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백신을 맞아서 호기심은 강하고 호기심은 강한 자립심 강한 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언제 만들어지나? 바로 심심할 때 만들어집니다. 아이들이 심심한 시간을 가장 힘들어하는 분은 사실 부모님이실 거예요. 그쵸? 아이들이 심심하면 부모님을 괴롭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심심할 때 호기심, 창의력이 쑥쑥 자랍니다. 그리고 중독에 잘 빠지지 않는 자립심 강한 뇌가 생겨요. 우리 아이도 요즘에 정말 심심하다고 노래를 합니다. 꼭 그때 이야기해 주세요. 심심한 거는 좋은 거야. 심심한 거 나쁜 거 아니고 심심할 때 우리 아이 뇌가 쑥쑥 자라는 시간이라고 알려주세요. 근데 그래도 괴롭죠. 심심해요. 근데 심심하다 못해 나중에는 어느 순간 빨래 집게를 들고 와서 뭔가 만들기를 하고 있고 정말 심심할 때 택배 박스를 가지고 와서 가위질 하고 있고 정말 심심할 때 소파에 누워서 허공을 바라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필요한 자극을 주어야 할 땐 줘야 하지만 심심할 때 그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놀이를 찾고 또 때로는 공상에도 빠지면서 자립심 강한 뇌로 자랄 수 있습니다. 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요. 처음부터 스마트폰보다 엄마 아빠보다 스마트폰이 좋은 아이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은 외롭습니다. 엄마랑 놀고 싶고 아빠랑 놀고 싶은데 엄마는 막 스마트폰으로 장 봐야 돼, SNS 해야 돼, 채팅해야 돼. 아빠 퇴근하고 아빠 놀고 싶어 막 그러는데 아빠는 또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휴대폰을 봐요. 아이는 휴대폰도 없잖아요. 얼마나 소외감이 들까요? 그러다 아이가 스마트폰이 생기면 이제 그 집은 각자 스마트폰을 보는 집으로 이제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아이들은 스마트폰보다 게임보다 아빠가 좋다고 합니다. 부모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일 때가 그렇지 않은 부모일 때보다 자녀가 훨씬 더 위험군에 속하고요. 요즘 부모님들 늘 손에 쥐고 보시죠? 아이랑 놀 때도 손에 쥐고 있고 잠깐 아이가 딴짓하면 금방 또 휴대폰 열어서 보시고 아이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영유아 아이들을 키우시는 어머님들, 특히 양육 스트레스와의 그 스마트폰 사용과의 관계를 봤을 때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엄마들이 아이 앞에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걸 많이 본 아이도 스마트폰 과의존의 위험이 높아질 텐데 그렇다면 엄마의 양육 스트레스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남편과의 관계겠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 과의존이나 게임 과의존, 과몰입은 이 가족의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연령이 어릴수록 부모의 영향이 크죠. 자녀의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 이런 규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는 거실에 두고 꼭 쉬는 시간을 갖고 할 때는 조명이 있는 데서 하도록 하고 부모님들이 게임의 종류와 형태를 꼭 이해하시고 대화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게임이 아니라 게임을 가장한 사행성 게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건전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무슨 게임을 하는지 관심을 가지시고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또 인터넷 안에서 에티켓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명확한 시간을 꼭 정하도록 합니다. 그냥 하루 2시간보다 학교 갔다 와서 1시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정하고요.
공개된 장소에서 하고,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이 꼭 필요합니다. 누구나 몰입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게임 대신 몰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조절력을 키워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예방법 첫 번째, 가족 관계의 회복 및 강화입니다. 이게 게임과 몰이 영상을 보면서 뭐 좀 되게 좋은 묘책이 있을까 하고 영상을 보신 분들 좀 실망하실까요? 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방법입니다. 가족 안에서 아이가 아까 우리 사례에서도 봤죠. 게임이나 스마트폰과 함께 방치된다는 경험을 아이가 가질 때, 또는 부모와 긴밀한 소통을 하지 못할 때, 갈등이 클 때, 내가 존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느낌을 가질 때, 아이들이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에 빠질 위험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스스로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퍼빙이라고 해서 전화의 폰, 무시의 스너빙, 즉 폰을 하느라고 폰에 내가 즉각적인 카톡 답을 달고 SNS를 하느라 정작 내 옆에 있는 소중한 가족에게 반응을 늦게 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퍼빙인데, 요즘 많은 가족 안에서 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퍼빙을 많이 느끼시죠. 그래서 부모님의 스마트폰 사용을 점검하시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50%가 넘는 10대 청소년들이 우리 부모님 스마트폰 되게 많이 쓰세요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원칙과 규칙을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런 진단 리스트들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들께서 어느 날 봤더니 내 아이가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보고 있고 게임을 너무 오래 하고 있어 하는 어떤 한 행동만 보시지 마시고 원인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대화를 많이 하시지 않는 아빠라면 잘못된 행동에 시간을 들이지 마시고 잘한 행동에 훨씬 좀 비중을 들이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라떼는 말이야 이런 게임 없이도 스트레스 다 풀었어 하는 대화를 하시면 아이가 아빠랑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런 대화 하지 마시고 아이와 좀 더 건강한 대화, 그리고 아이가 혹시 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내가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할 건 없는지 돌아보고 가정의 문제를 좀 주도적으로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대외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한다면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중요하게 알려드릴 것은 사랑, 관계, 그리고 권위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 그리고 아무리 좋은 규칙이라도요, 이 세 가지가 없이 그냥 이루어질 때는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어느 날 나랑 내가 뭐가 힘든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반인지도 모르고, 내 친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평소 나랑 대화가 없던 아빠가 갑자기 와서 스마트폰 많이 한다고 스마트폰 집어던지거나 컴퓨터 코드를 뽑는다거나 하는 행동을 한다면 갈등만 더 깊어지겠죠. 그래서 많은 대화와 또 긴밀한 관계 그 사랑 위에 아이의 스마트폰 또 게임 조절을 위한 규칙, 그리고 그때의 규칙이 아이에게 잘 먹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 여기지 마시고 길게 보시면서 사랑과 관계 그리고 권위 위에 이런 규칙들을 세워가고 부모님 스스로도 점검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것들을 조절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그 리브TV에서 관련된 영상도 계속 연재를 할 계획이니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의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